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흥미진진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상가집에 다녀온 후 어떻게 하면 귀신이 따라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평소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뭔가 기분이 찜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인 만큼 그곳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기운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가집에 다녀온 후 귀신이 따라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귀신이 따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정성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성은 마을에서 성실하고 착한 청년으로 유명했죠.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사는 노부부의 상가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그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일이 심각해지자 정성은 동네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정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상가집에 다녀온 후 집에 돌아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 귀신이 따라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꿀팁 나갑니다.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뿌리는 것인데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소금을 조금 뿌려주면 귀신이 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정성은 무당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소금을 몸에 뿌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정성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성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상가집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영수의 이야기입니다. 영수는 상사인 부장님의 상가집에 다녀온 후 회사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꺼지거나 서랍이 저절로 열리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영수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내다가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풍수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가 해준 두 번째 꿀팁,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절대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가집에서 나온 후 바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정한 기운이 집까지 따라오게 된다고 해요. 대신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잠시 시간을 두면 부정한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귀신이 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가집에서 나온 후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영수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수는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부정한 기운을 차단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상가집에 다녀온 후 가족 전체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상가집에 다녀온 후 우리 가족은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식탁 위에 놓아둔 물건들이 자꾸만 사라지곤 했죠. 부모님은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해주신 세 번째 꿀팁,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집안에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향은 부정한 기운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희 가족은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향을 피운 후에야 비로소 집안의 기운이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향을 피우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향을 피운 후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이상한 소리나 물건이 사라지는 일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항상 향을 피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친구의 아버지 상가집에 다녀온 후 기숙사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그의 방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방 안에 낯선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죠. 민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풍수 관련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상가집에 다녀온 후 귀신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네 번째 꿀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고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한 기운이 몸에 붙지 않고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귀신이 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민수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가집에 다녀온 후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갔죠. 그 결과 더 이상 기숙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민수는 다시 평온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수는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방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가정주부 혜진의 이야기입니다. 혜진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상가집에 다녀온 후 집안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주방에서 갑자기 물건들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혜진은 두려움에 떨며 남편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때 혜진의 시어머니가 해주신 다섯 번째 꿀팁.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기운은 집안에 정체된 공기 속에 머물기 쉽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부정한 기운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해요. 혜진은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가집에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와서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이상한 소리나 물건이 떨어지는 일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혜진은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항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가집에 다녀온 후 귀신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5가지 꿀팁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소금을 몸에 뿌리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세 번째는 집안에 향을 피우는 것. 네 번째는 신발을 벗고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만 잘 지키시면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도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